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우리 일반 물리에서 계속 시도했던 건 뭐냐면 항상 단순한 물리계에서 복잡한 물리계로. 그래서 우리가 1차원 운동에서 2차원, 3차원 운동. 그 다음에 입자가 한 개 있는 거에서 이제는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세 개부터는 좀 힘드니까 두 개 있다가 아주 많은 경우, 혹은 연속적으로 분포된 경우, 우리 이런 경우에 이런 물체들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할 거는 먼저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운동량, 그 다음에 선운동량의 보존. 우리 보존 법칙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무시하고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만 알면 그 문제에서 특징을 끄집어내서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운동량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질량 중심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물체 운동이 있을 때 이 복잡한 물체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그냥 우리가 혹은 질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쭉 던지면 위에 있는 것처럼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야구 배트를 던지면 야구 배트는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냐, 물론 그 야구 배트에 있는 각 점의 운동을 기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선은 딱딱한 경우, 물체가 딱딱한 거 우리가 강체라고 하죠. 딱딱한 경우에는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 중에 가장 단순하게 움직이는 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그거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좀 더 복잡한 물체의 운동, 다시 말하면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거나 지금 아까 본 야구 배트처럼, 혹은 여러 입자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부터는 좀 복잡하고 그럴 때 이제 아주 무한히 많은 혹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물체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리학자의 손가락은 한 개, 두 개, 무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가장 이렇게 복잡한 크기가 무시할 수 없는 야구 배트의 운동에서 가장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는 운동은 질량 중심의 운동이에요. 조금 더 그럼 질량 중심의 운동만 기술하면 그 이 야구 배트의 운동을 다 기술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야구 배트가 움직이는 거랑 한 점이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그 경우 일단 질량 중심의 운동을 기술하고, 그 외에 다른 배트가 이렇게 회전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운동은 어떻게 기술하냐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혹은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회전을 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 중심은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겠지만,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는 것 같고, 외부 힘이 작용하면 마치 그 외부 힘이 모두 그 점에 작용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점이 바로 질량 중심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이제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한 개 있는 경우는 우리 쉽고, 두 개 있을 때 뭐 물체를 원점에 두었을 때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장 임의의 경우,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M1이라는 질량이 어떤 원점에 대해서 X 1차원만 생각해 보면 X1만큼 있고, D만큼 떨어진 곳에서 M1에서 D만큼 떨어진 곳인 원점에서 보면 X2인 곳에서 M2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이거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 중심 우리가 COM, Center of Mass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요거를 따서 우리가 COM이라고 흔히 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질량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전체 질량이 M, 라지 M이
일단 두 개 있는 경우니까 m1 플러스 m2죠. m1 플러스 m2일 때 m에다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곱한 거는 각각의 위치 x1, x2의 각각의 질량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거를 더한 걸로 정의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m1, x1 더하기 m2, x2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정의예요. 따라서 질량 중심의 위치는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전체 질량이 m1 플러스 m2니까 m1 플러스 m2분의 m1 x1 플러스 m2 x2로 정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특성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m1과 m2가 같으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죠. 다시 말하면 중점에 두 물체의 가운데에 그 질량 중심이 있게 되죠. m1이 무지 크면 분모에서 m1 더하기 m2에서 m2를 무시할 수 있고 분자에서도 m2 부분을 무시할 수 있으면 x1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m1이 굉장히 크면 질량 중심을 x1으로 접근하고 반대로 m2가 굉장히 크면 m1에 대해서 굉장히 크면 x2로 접근하는.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은 어느 쪽 질량이 많은 쪽으로 자꾸 분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 입자가 두 개 있을 땐 그런데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정의를 두 개에서 확장을 하면 되죠. 역시 전체 질량 요거는 이때는 m1, m2, n개의 질량이 있는 경우 전체 질량의 합이고 분자는 아까는 m1 x1 더하기 m2 x2만 있지만 다 쭉 더해서 mn 곱하기 x n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급수의 형태로 쓰면 요 밑에 있는 요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는 걸 정의했고 당연히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입자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입자가 3차원인 경우에는 아까 그게 x 1차원인 경우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벡터 r의 x 성분이니까 우리 이걸 3차원으로 늘리면 x 대신에 x 질량중심 x 대신에 r 벡터 여기 대신에 i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x 성분은 조금 아까 봤던 거 y 성분은 y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 z는 다음 같이 보여준다 이거.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위에 그림은 폭죽을 불꽃놀이 할 때 폭죽을 딱 쏘아 올리면 폭죽이 폭발하지 않으면 폭죽의 크기가 작아서 점으로 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폭죽이 빵 터지면 여기 있는 이 폭죽들은 여러 군데로 다 퍼지지만 그 퍼진 것들의 질량 중심은 여전히 여기 좀 이따 보일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산지사방으로 다 퍼지지만 그거의 질량 중심은 계속 원래 모여있던 것과 같은 궤도를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연속 두 개, 세 개는 못하는 게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노랗게 이 모양 여기서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물체의 질량 중심을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 잘게 잘라. 언제까지? 이 잘게 자른 부분이 점처럼 보일 때까지. 그리고 이 잘게 자른 부분의 질량을 d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질량 중심의 정의를 연속적인 경우로 바꾸면은 여기 있는 요 합을 적분으로 표시하면 돼요. R 곱하기 dm으로. R 곱하기 dm. 표현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죠. 표현은 R 벡터인데 어떻게 m에 대해서 적분을 하나? 적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을 m에 대한 함수로 써서 m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할 거는 m을 r에 의존하는 양으로 바꾸어서 r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한 간단한 예는 밀도가 일정한 경우, 우리 어려운 거 복잡한 것부터 하면 힘드니까 밀도가 일정한 경우는 밀도가 단위 질량고 요거의 부피를 dV라고 하면 단위 질량당 단위 부피인데 요게 dV가 0으로 가는 순간에는 그게 바로 그 위치의 밀도죠. 그렇지만 밀도가 일정할 경우는 어디서나 같으니까 이거는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눈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양을 보면은 요걸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나? dm은 로 곱하기 dv인데 로를 일정할 경우에만 해당돼요. dv로 쓰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dm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럼 r을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로 m은 상쇄되고 부피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냐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1차원에서의 질량 중심, 여러 개가 있는 경우 3차원에서의 질량 중심, 연속적인 분포를 이루는 경우의 질량 중심 우리 전부 다 정의를 했죠. 정의만 하면 뭐 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그래서 이게 안 넘어가. 예제. 이 예제는 균일한 판이 있는데 균일한 판에 원판이 반지름이 2R짜리 원판에 요 한쪽에 이렇게 구석에 반지름 R짜리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좀 이상하게 생긴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이거에 이 나머지 저 그림자가 하늘색 부분의 질량 중심이 얼마냐. 이걸 보면 좀 황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차원에서도 그렇고 3차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전기를 배울 때도 전하를 띤 원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 거는 사실 아주 오래 전에 그 올림피아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푸나지만 그 푸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많은 연습 문제로 나타났던 문제예요.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빈 거를 거기다 똑같은 물체로 꽉 채워 밑에 있는 게 꽉 채운 거죠. 이렇게 꽉 채운 경우에는 대칭성에 의해서 전부 다 더하면 틀림없이 질량 중심은 요 가운데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서 보면 다시 한번 원점에 있게 되죠. 근데 요게 빠졌으니까 질량 중심은 요 약간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보면 되지. 요 물체의 질량 중심 그 다음에 요 나머지의 질량 중심 이건 뭐죠? 여기 있는 물체의 질량이 전부 다 여기 몰려 있고 나머지 질량이 전부 다 여기 몰려 있는 질량 뭐 생기는 질량 중심이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한 거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거를 다 합한 거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밑에가 XS 플러스 XP야. MS 플러스 MP 질량 중심에 이거는 두 개를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있을 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XP는 여기 다음과 같은 경우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식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MS랑 MP는 MS가 요거의 질량이고 MP가 나머지인데 밀도가 균일하면 질량은 면적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반지름이 2R이니까 4파의 R 제곱이고 요거의 질량은 파의 R 제곱이니까 요 나머지 부분은 3파의 R 제곱이죠. 요 질량의 비율은 면적의 비율 MS가 파의 R 제곱 3파의 R 제곱
따라서 이건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S. 근데 XS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음수로 얼마야? 반지름이 R이니까 이게 당연히 여기 R인 곳에 있겠죠. 마이너스 R이죠. 따라서 3분의 R이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는 나머지를 가지고 그 질량 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써서 적분을 하려면 더럽게 복잡하지만 단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방식 요거를 더했을 때 나타나는 질량 중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문제를 그런 복잡한 계산 없이 간단하게 한 줄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약간의 트릭 퀘스천이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새로운 문제를 푸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뉴턴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 뉴턴의 법칙은 각 입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게 1, 2, 3, 4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 작용하는 힘이 F1, 여기 작용하는 힘이 F2. 그래서 각각의 작용하는 힘이 F라고 하면 소위 net force, 알짜 힘은 이거를 전부 다 더한 거예요. 이 개에 있는 거를 물론 벡터로 더해야 되죠. 우리 요게 알짜 힘 F net force에 대한 정의. 그거는 전체 질량 곱하기 그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랑 같다 이거예요. 이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한 F는 M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X 성분 밑에 있는 건 X 성분, Y 성분, Z 성분을 따로 쓴 거고 그 증명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있는 요게 뭐죠?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예요.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밑에 있는 식, 속도에 대한 식, 맨 마지막은 두 번 미분하면 m 곱하기 a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각각의 m1a1, m2a2, mnan을 벡터로 합하는 건데 요 각각이 각 입자에 작용하는 걸로 F1, F2, Fn이니까 이게 알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주 쉽게 전체 개, 딴 걸 보지 말고 전체 이거에 대한 질량 중심은 어떻게 운동하냐? 마치 전체 더한 힘, 알짜 힘이 질량 중심의 전체 질량 m이 있을 때 그 m이 받는 가속도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거지.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뉴턴의 법칙의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새로운 양을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새로운 양 도입한 게 우리 지난번에도 뉴턴의 법칙을 한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정의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정의했고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훨씬 더 물리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되는데 이 선운동량은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선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하냐? P라고 우리 보통 쓰는데 P는 물체의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양이에요. mv. 그래서 뉴턴의 법칙은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F는 ma라고 썼지만 사실은 F는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 mv로 쓰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는 연쇄 법칙을 쓰면 m도 미분해야 되지만 dmdt가 0이면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량이 변하는 것도 볼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에만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어서 F는 ma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자계의 선운동량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속도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까 하나가 있는 경우랑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뭐가 좋냐? 그걸 생각하는데 우리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충돌이랑 충격량을 생각해 봅시다. 충돌이란 게 뭐냐? 충돌은
충돌을 어떻게 정의하냐?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딪히는 걸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부딪히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힘으로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밀려나가면 실제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충돌이라고 보냐? 충돌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입자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멀리 떨어져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점점 멀리 있다가 가까이 와서 상호작용을 하는 심각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있죠. 아까처럼 중력이나 전기적인 힘은 좀 멀리서 되지만 그래도 꽤 심각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부딪히는 경우는 실제로 닿아야만 그 사이에 힘을 막 서로 전달하게 되죠. 심각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닿아서 되는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이 충돌하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닿아서 서로 힘을 전달하는 시간이 멀리서부터 왔을 때의 시간보다 굉장히 짧은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 두 물체가 충돌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제 충돌에 대한 얘기는 했고, 그러면 충돌인 경우에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우리 이거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